그런데 그 참는 와중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금단 현상이었습니다. 금단 현상이었는데 늘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늘 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금단 현상이 심한 게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이 어느 순간에 마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비해가지고 이 피를 통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이게 안 풀립니다. 안 풀리면은 가까이 있는 뭐 한 50m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술병 좀 따주세요. 이래가지고 술병 따주면은 요래가지고 나팔 이렇게 쫙 불면은 손이 싹 풀립니다. 풀리면은 어쩔 수 없이 아내나 애들한테 다시는 술 안 먹는다고 약속해놓고 하루만 지나면은 또 술 마시게 되고 또 술 마시게 되는 그렇게 이렇게 술 안 마시고 견디보려고 하면은 1시간 정도 견디면은 너무 아픕니다. 이 마디 전부 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슈퍼마켓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또 한 병 따다달 해가지고 또 마셔야 되고 그런 재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재발을 할 때 처음에는 재발이 좀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재발은 죽음입니다. 죽음. 다시 또 재발하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친구하고 인해를 테스트를 한 결과 때문에 잠시 다시 또 시도를 해가지고 또 회복기에 들어갑니다. 단주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재발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재발 오면은 아이고 2, 3일 동안 또 한 실컷 마시자 하고 또 2, 3일 동안 실컷 마시고 또 단주하고 재발을 조금 즐겼습니다. 또 재발하면 또 다시 2, 3일 또 마시고 또 시도하고 그 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안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열심히 끊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가 바람이 났나? 이제 의심병이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칼을 들고 다 죽이고 나도 죽자. 이거는 내 소유물 아이가.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칼을 들고 이제 아내를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칼을 댔습니다. 댔는데 딸이 이제 사람 살려 하는 고함 소리 때문에 가슴 속으로 이렇게 칼이 갔는데 사람 살려 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정신이 좀 부쩍 들었습니다. 뭐, 제가 제 손에 칼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앉아 이렇게 칼을 던졌습니다. 찌르진 않고 거의 가슴에 닿는 상태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에 그냥 정신 차리고 앉아 이렇게 칼을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버리고 제가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또 앉아 술을 찾게 됐습니다. 또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10분 뒤에 앉아 뭐 사이렌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경찰차 소리가. 네. 이렇게 어느 놈이 또 사고 쳤노? 이러면서 이제 술을 쫙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 4명이 저를 잡으러 왔더라고요. 그래가 수갑 차고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갑도 차고 또 경찰차도 타고 이제 잡혀갔습니다. 사실은 잡혀가가지고
사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내 혼자 잘 살려고 사업은 한 건 아닌데 또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 훔쳐서 부도내가지고 내가 망한 건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했냐. 가족한테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어쩌서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울었는데 아내도 처음 이렇게 폭력을 쓴 거고 이렇게 칼을 들었지만 폭력을 쓴 거기 때문에 풀어달라라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풀려 나오면서 까만 봉지에는 막 소주 한 10병 정도 사들고 다시 또 집에 왔습니다. 아가 억울함을 그냥 또 술로 달랬습니다. 달랬는데 다음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혼을 안 하게 되면은 살인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 주기로 했는데 아까 잠시 이제 집사람이 하루 이제 안 돌아온 거 제가 의심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는 언니 식당에서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거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에 좀 들어오기 싫을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제한테 잠시 들려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처제 집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집사람한테 이제 설거지는 안 시킵니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중독 센터라든지 사실은 AA라든지 중독 전문 병원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도움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한사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이제 가방까지 메고 갔는데 그 원장님이 외래 진료를 좀 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또 다시 외래 진료를 하게 됐고 부산 진영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도 외래 진료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왜 자꾸 외래 진료를 원장님이 권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외래 진료를 지금 계속 권해가지고 전문 병원은 못 가고 내과 병원은 뭐 한 10번 정도 입원 정도 했을 겁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내과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제 스스로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술을 끊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소주를 한 2병, 3병째 소주를 3병째 마시고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 글귀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글귀가 하나 지나갔는데 그 글귀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내 자신의 위치를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기들은 항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태워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제가 집사람이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이래 하면은 제가 항상 술을 주면서 주님이 내 곁에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도 저는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은 늘 너무 사랑하신다. 죽겠다. 그걸 느끼신다. 술을 마시면서도 그렇게 늘 이렇게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술을 새벽째 마시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글귀가 딱 지나가는데 순간에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교만했구나. 이 세상한테 너무 교만했구나. 내 자신한테 너무 교만했구나. 내 꼬라지를, 내 자신의 위치를 알라. 이렇게 내 자신의 위치를 보니까 행편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소주 반병을 싱거대에 버리고 마당에 있던 소주병을 슈퍼에 갖다 주고 그날이 2013년 12월 5일입니다. 그때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제 자신이 조금 노력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끊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끊게 한 이유가 있을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서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자. 일단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하고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좀 되자. 그런 생각으로 사회복지사 공부를 쭉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고3 때 같은 교회에서 알게 돼가지고 직장을 서로 들어가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늘 그냥 동생, 중2 정도 되는 동생, 그렇게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가 쪽에서 또 우리 쪽에서 뭐돈 빌려달라 이러면은 집 담보로 해가지고 뭐 3천만 원씩, 1천만 원씩 막 빌려주기도 하고 하나도 못 받았지만은 또 삼성 그만둘 때 아내한테 전혀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그만둘래요 하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만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게 이제 제 위주로 그냥 아내는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른이고 아내는 애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다, 뭐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했는데 한 두세 달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은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안 나와가지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만에 집사람한테 수고했다 이러니까 뭐 조금 미친놈 뭐 무슨 소리 하노 이런 식으로 눈초리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가족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가족이 인정해 줄 때까지 제가 바른 생활을 하고 올바른 생활을 좀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이제 뭐 지금은 수시로 뭐 하지만은 그런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먹고 싶다, 한번 땡긴다 이러면은 아, 술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이 강박이 좀 싹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말을 하면은 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고 뭐 나중에 담배도 이제 끊었는데 담배도 이제 아, 한 30년 피기 때문에 내일부터 담배 스톱이라고 다 버리고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도 생각나면은 아, 담배 생각이 나네. 이러면은 또 이렇게 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게 억수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 또 뭐 여러 가지 뭐 나전달법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밀려오지.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게 되면은 저는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긍정화시킵니다. 긍정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했다. 아, 그렇게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전부 다 시켰던 그런 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은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을 끊고 첫 번째 제가 한 게, 한 10개월 동안 한 게, 술의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기르자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100m도 못 걸었습니다. 100m도 못 걸고, 땀에 이제 파카하고 옷하고 전부 다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100m밖에 못 걸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뒤에는 10km를 이렇게 속보로 걸어 다닐 정도로 체력이 이제 건강해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이렇게 끊고자 하시는 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조금 단수 무식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도 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단수 무식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눈앞에 안 보이노? 어? 따지면은 너는 그 하나님 못 믿는다. 그냥 살아계신다. 단수 무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술을 끊을 때도 좀 단수 무식해. 술을 끊는다. 술을 끊는다. 왜 끊어야 되는지, 왜 끊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단수 무식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내 우리 가족하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하고 회복을 포기하고 혼자 단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어, 저는 30년 동안 가족한테 또 애들한테는 태어나면서부터 10년, 20년 동안 가족한테 술로서 고생을 시키는데 어떻게 6개월,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아내한테 술을 먹고 괴롭혔다면은 30년 동안 단주하면서 반성하면서 바른 생활을 해야지 아내가 내를 인정해 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이 고관절인데 전부 다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인데
이 술로서 다 썩어갖고 이 양쪽 다 인공관절을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술 끊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가니까 다리가 썩었다 이래가지고 고관절이 썩었다 해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뛰지는 못하지만은 걷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뛰지는 못하지만 걷게 해주세요 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신뢰감이 조금 상승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1년 6개월 뒤에 왼쪽 또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그때는 걷지는 못해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집사람은 신뢰를 좀 많이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4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또 대학원도 석사 과정도 다니고 이래 하는 과정에 딸하고 관계 회복이 계속 안 되었습니다. 제가 식탁에 와가지고 이 밥을 먹으면은 딸은 안 옵니다. 또 딸이 밥 먹고 있을 때 내가 탁 하면은 딸은 밥 먹다가 바로 집안에 들어가 빕니다. 그 정도로 딸하고 회복이 안 됐는데 4년 한 5개월 정도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단주 4년 한 5개월 정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탁 식탁에 오면서 내 옆에 앉는 거라요. 그래, 왜그러노 싶었지만 딸이 아빠, 아빠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은 지 10년 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마지막 기대 인정을 안 해줬던 마지막 딸이 이제 인정해 주구나. 그래서 이 국에 콧물, 눈물 막 빠질 정도로 울었어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울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사실은 다 모여가지고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족 간의 회복이 단주자로서 이 가족 간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는 딸도 이제 지금은 어른이 되니까 지원하고 아빠 공부해라. 응?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아들도 이제 취직하고 집사람도 또 벌고 저도 벌지에 저도 뭐제 생활비나 용돈이나 다 벌지에 그런 게 결국은 가족 간에 회복돼야지 이렇게 뒷받침이 돼가지고 회복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AA는 안 다니지만은 각 사회단체에 있는 여러 공동체를 물밀듯이 찾아다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거기에 단체에 가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단체에 와가지고 무엇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좀 잘 부탁합니다. 했을 때에 10명 있으면은 거의 10명 다 저를 좋아합니다. 저를 챙겨줍니다. 제가 상처나지 않도록 챙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AA에 사실은 못 나가기를 좀 많이 후회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후회했는데 이런 단체들에서 또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통해서 또 회복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언제 서임 받나 언제 서임 받나 준비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영균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처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말도 조금 서툴고 이 목사님 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비교가 되지 않나 좀 조금만 그렇지만은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서일 수 있는 곳에 잘 서일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천천히 또 잔잔하게 나눠주시는 그 시간 내내 잔잔한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상현 목사님하고 우리 김대성 선생님 나눔을 들어보니까요. 회복의 결과는 아내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됐냐 안 됐냐의 기준을 아마 그걸로 체크하셔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을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결국 겸손의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빨리 만나는 것이 이 중독의 시간에 방황하지 않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두 분 그 사모님의 태도는 잔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잔인했을는지 모르지만 참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해년 저희가 이렇게 해외 교포분들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또 중독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해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우리가 좋은 회복된 분들을 모시고 함께 다양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서 뭔가 더 이 세미나 시간들이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라는 이제 제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 뭐 연계도 해드리고 또 준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연구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나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성 선생님, 그다음 임상현 센터장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